네, 12월 2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터뷰로 처음 출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출발.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저도 목이 안 나오는데 네, 목소리가 더 어색해졌죠.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져서 네.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의원님도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를 아세요? 요번에 걸리면서 네, 물어봤더니 독감은 열이 많이 나서 타미플루 접종을 해야 된대요. 그럼요. 예. 그래서 꼭 독감은 한번 검사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 독감 말고 우리는 네. 지금 독하게 싸워야 될 이슈가 있어가지고 화이팅! 그것부터 독하게 좀 가야죠.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어제 밤 사이에 긴급하게 타전된 보도가 있으니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부터 우선 상정해서 통과시킨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내란 전담 그 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 여러 뭐 국회 법사위 그다음에 뭐 조국혁신당 반대 국회 당 지도부 이렇게 여러 논의를 거듭하다가 네. 새롭게 이번에 그 되는 건데요. 네.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논의돼서 흘러가는지에 대한 얼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왜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됐나 그런 걸 보면 어느 날 한덕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됩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실제로는 지기현이 구속 취소, 네.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죠. 모두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한덕수처럼 내란의 부두목 아닙니까? 네. 부두목의 영장을 기각하는 걸 보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상황이 이상하다라고 체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 그리고 또 이 지기현의 재판이 중계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민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한덕수가 그 CCTV가 중계되는 걸 보니 서류를 다 나눠주고 체크하고 부두목 노릇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최상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다 거짓이었구나 이런 상황인데도 영장을 기각하구나라는 걸 보고 모두 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직위원 교체 그리고 영장 전담 재판부로 가야 한다. 네. 왜? 지난 2월에 벌써 조희대가 수원의 3인방을 알박기를 해놨어요. 이 알박기에는 판사들이 계속 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는 거죠. 네. 이 알박기한 3인 그리고 조희대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직에서 파내려고 했었고 직위원 재판은 엉망이고 네. 그리고 아주 불타오르게 된 건 직위원이 윤석열을 직위원한테 꽂아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잘 만들었습니다. 네. 잘 만들었는데 곳곳에서 위헌이면 위헌이고 아니면 아니지 위헌 소지 운운하며 약간 협박적으로 나온 네. 거죠. 그리고 온갖 언론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특히 조국혁신당이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네. 좀 말로는 위헌성 소지가 없는 안을 네.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번에 상정되고 예. 통과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법안에는 법사위가 만든 법안에도 위헌성 소지는 없습니다. 근데 위헌 시비를 걸겠죠. 네, 예. 그렇죠. 이것이 위헌이라며 시비를 걸 텐데 방금 전에 이제 그 MBC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법의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판사회의에 전권을 주기로 했다. 제가 어젯밤에 제일 먼저 취재한 내용인데 이거 엠바고를 좀 지켜달라 그래서 9시까지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지켰더니. 바꿔가지고 지켰더니 MBC에 네. 이렇게 단독 보도가 나오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제 밤에 그 예. 당의 정책위 안에서 조정된 안은 일단 추천위원을 누구로 할 거냐를 가지고 상당히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장 했다가 이게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왜냐하면 사무처장은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요. 재판하지 않고 심판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심판이 추천한다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처장으로 할게 이렇게 예,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했다가 법무부 장관 뭐 그리고 법관회의 이렇게 돼 법관회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돼 있었다가 이거 예. 자체가 또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 다 빼고. 아닌데
위원 시비를 건 거죠. 법원에서 하도 시비를 거니 지금 나온 것은 다 빼고 추천위원회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네. 판사회의에 정권을 주기로 했다라고. 판사회의와 법관 네. 회의 두 군데인 것으로. 예. 예, 예. 그 판사회의와 법관회의인데 제가 네. 취재한 바에 따르면 판사회의보다 네. 여기에 법원 안에 네. 그 사무분담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잠시 후에 제가 뉴스 큐배송 시간에 좀 더 상세히 보도해 드리겠지만 이 사무분담위원회라는 것은 이를테면 각 법원, 각급 법원마다 수석 부장판사, 네. 뭐 그냥 부장판사, 평판사 이렇게 다 직급별로 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사람들끼리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을 뽑아요. 그래서 뭐 작은 그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6명, 예. 큰 법원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내란 전담부로 갈 사람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판사 회의를 통해서 인준을 받고 여기서 인준 받은 사람을 해당 법원장,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장이 되겠죠. 2심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임명하는 방식. 이렇게 되면 조이대의 손을 타지 않고 또 판사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내란 전담부를 구성하게 된다. 첫째 위원 소지도 없고 둘째 조이대 손을 타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하고 빠른 재판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그 민주당 정책위원회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선 원래 당 지도부에서 수정해 왔던 안에는 대법관들의 동의를 거쳐 조이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네. 저는 적극 반대였고요. 왜냐하면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예.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을 한 가장 주요한 책임자들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것은 아마 역사에 남을 거 꼭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그 동의를 얻고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제기했었는데요. 네. 그것을 바꿨네요. 예, 바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법사위에서 만든 안이 가장 맞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 윤석열 사건을 직위원 재판부에 갖다 꽂아준 자들도 마찬가지로 금방 말한 법원 안에 있는 사무분담 조정위원들. 예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이 네. 직위원이 윤석열을 재판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맡겨졌지? 예. 나중에 보니까 노상원도 직위원이 하고요. 김용현도 직위원이 하고요. 네. 이게 재판이 공개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조지호도 직위원이 하고요. 네. 그럼 이건 뭐야? 그렇죠. 직위원에게 갖다 꽂아준 거야 라고 했고 이게 내부에서 제보가 나왔어요.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면 전부 다 해놓고 김용현은 랜덤으로 돌렸는데 그다음부터 관련 사건이라고 윤석열 다 꽂아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국민들이 말도 안 돼. 직위원이 구속 취소하고 저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데 다 갖다 꽂아줬어? 누가 꽂아준 거야? 라고 저희가 묻게 됐어요. 물었더니 안에 있는 재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데? 그럼 처음에 적시처리 중요 사건이라고 해준 사람은 누군데? 아마 이 사무 분담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예. 법원 안에 집단 지성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정희 지도부가 의원 그것을 믿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최소 300명의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직위원도 있고 그리고 이진관도 있는 거 아니냐 모두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무분담위원회가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믿을만하다라고 그분들의 집단지성을 판사들의 집단지성을 믿겠다 이런 차원인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조이대가 꽂아준 것도 다 그분들인데 똑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한다. 우선 오늘 지금 들었으니 네. 원래는 거기서 추천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들었으니 이제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네. 그러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김용현을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여기 좀 사건 올려서 보여주십시오. 예. 저기 나와 있을 텐데요. 자막보다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네. 예.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김용현을 12월 27일 날 김용현이 기소가 됩니다. 그 기소가 되고 그것을 법원이 12월 27일 날 접수하죠.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 여기에 1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7일 김용현이 12월 27일에 나오네요. 기소됩니다. 네. 그리고 12월 27일에 법원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판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기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7일 날 접수해서 12월 27일 날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하고요. 판사가 지기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지기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요게 저기 있습니다. 배당된 겁니다. 네. 배당된 건데 언제 배당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당 일자. 배당 일자 12월 30일.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12월 30일 날 지기현으로 배당됐다고 5개 재판부를 빼고 뺑뺑이를 돌려서 지기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5개 재판부 누구 뺐는데 가지고 와봐. 그때 요 자료가 온 거예요. 배당은 한 건 맞아? 그냥 갖다 꽂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고 네. 자료를 요구했더니 요 자료가 온 겁니다. 아. 근데 아까 자료를 보면 며칠이었죠? 12월 30일? 12월 27일. 27일이잖아요. 네. 여기에 지기현이라고 써 있기를 12월 지규현 27일. 여기 지기현이라고 써 있는 게 12월 27일 써 있잖아요. 써 있네요. 요게 법원에서 준 자료입니다. 법원이 준 의원실로? 법원에서 우리에게 예. 제출한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영현도 꽂아주고 윤석열도 꽂아주고 다 꽂아준 거 아니냐. 네. 내부 제보로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네. 김용현은 이렇게 뺑뺑이 돌린 겁니다. 네. 언제 돌렸는데요? 라고 하니까 12월 30일 날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2월 27일 날 접수됐고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지기현이라고 벌써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기현은 원래 윤석열 사건이 갈 때부터 내란 사건이 갈 때부터 지기현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 소리를 보면 제가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이거는 새로 찾아냈습니다. 며칠 전에.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지기현이라고 배당해 주는 사람이 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분담해 주는 사무 분담 사람들일 거다. 그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예. 예, 이렇게 분담해 주면 그냥 자기 권한으로 하겠습니까? 위랑 이야기 안 한다고 하지만 위랑 얘기하고 할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예. 그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사무분담이 그러니까 그 당 정책위 차원에서는 예. 사무분담 일을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그 영향력을 상당히 벗어나서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쭉 그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무분담이조차도 조희대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원래 법사위 안이 그 추천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는 임명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법사위 안도? 원래 법사위 원래 아니요. 법사위 예, 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안은 법사위 이번에 그 당에서 내려고 하는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려고 하는 안에는 여기에는 조희대 결정권이 없고 조희대가 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조희대 결정권은 임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에는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심 법원장이 예를 들면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수석재판연구관이었어요. 네. 그런 사람을 서울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보낸 거죠. 그럼 2심 법원장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네.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제기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추천 요인을 두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외부 추천 요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특검이 똑같은 겁니다. 특검.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요. 김건희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수사를 했다고 검사들이 무죄를 때렸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에 대해서 이창수 지검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만들어요. 이거는 김건희에 대한 특정한 사건이에요. 네. 특검을 만들고 이 특검은 외부 추천 요인으로 합니다. 누가 추천합니까?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이에요. 법원이 그렇게 말하는 심판
특검할 때 심판, 법원이 심판이잖아요.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와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했던 모든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특검으로 깨져 있어요. 이렇게 다 해놓고도 그것이 걱정스러워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법원 안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감시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내란 전담 재판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지성을 믿는 거죠. 판사회의의 집단지성. 그리고 재판부를 구성하면 대등 재판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대등 재판부. 대등 재판부로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제가 그 얘기를 아예 조금 이따 할 얘기는 하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는 여기서 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은 아직 들어가서 마저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사무 분담하는 부서. 예를 들면 딱 직위원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정리해 준 것들이 사무 분담 부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얼만큼 그 사람들과 맞아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시작부터 이들은 작정을 하고 했다는 걸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일단 지금 지도부가 오늘 그 9시 30분에 의총 있지 않습니까? 의총 전에 9시에 이제 의원 단텔방에 올리려고 하는 그 안의 핵심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판사회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전국에 판사회의가 주도권을 갖고 추천위원회 자체를 없애고 그리고 이 영장전담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내란전담부 안에 영장전담 법관을 복수로 그러니까 2인 이상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재판부 내란전담 재판부도 복수로 2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추천위원회 자체를 만들지 않고 아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분담위가 추천을 아예 하고 판사회의가 인준하고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조희대 입김은 사실상 관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 현직 판사도 취재를 쭉 했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다 법원장이 다 좌지우지하던 법원장이 합니다. 다 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양승태 그 사태 이후에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실제로 법원장이 개입할 여지를 좀 없애자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제동장치 차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판사들에게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것을 법원장이 뭐 이렇게 세게 영향력을 할 수 없다라고 현직 판사는 설명하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님께서 살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법원장이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걸로 들리네요. 아니 법원장도 영향력이 있고요. 사무분담위원회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이건 그럼 중요적 처리 사건은 누가 정했는데요? 라고 하면 사무분장하는 곳에서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뺑뺑이는 그럼 누가 하는데요? 뺑뺑이 누가 판사들끼리 재판장들끼리 모여서 뺑뺑이 하자고 했고요. 그러면 관련 사건이라고 꽂은 건 누군데요? 법원장들끼리 모여서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직위원 재판부와 이런 판사 재판장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다. 밖에서 추천하자라고 했던 거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는 법원 안을 그동안 지고지선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 왔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검찰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법원에 대해서는 믿고 맡기고 판단해 주면 저희가 그 결정을 따르고 했었으나 이 내란 사건이 있고 내란 사건에 대한 판사를 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전부 다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법사위원들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왜? 법사위원들이 강경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지적하다 보면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가 깜짝 놀란 건 그거 아닙니까? 검찰은 내란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법원행정처장의 말씀이 제가 질의했을 때 나왔잖아요.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었다면 저희가 뒷받침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렇다면 사법부의 기능은 정지되기 때문에 내란 계엄사령부로 넘겨줘야 될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러면 직위원에겐 왜 갔는데? 라고 봤더니 벌써
접수한 그날 직연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여지껏 그렇지 않고 랜덤으로 돌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랜덤으로 아니었고. 돌린 줄 알았는데 랜덤으로 돌린 건 12월 30일 배당이고 여긴 12월 27일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면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이거 나중에 쓴 겁니다. 나중에 쓴 서류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글씨가?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여지껏 이 안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지금 국회 법사위 안이 또그 뭐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막 이런 뭐 위헌 소지를 없애야 되고 대통령실 그다음에 뭐 조국혁신당 막 등등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오늘 당대표 판단은 오늘 반드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다. 네. 다른 법들에 최우선해서 상정한다. 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내일 요맘때 10시 그 본회의 때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되어서 정부로 가서 15일 후에는 공포가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로직인데 네. 어떻게 좀 더 나아지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단 지성과 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상황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네.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오염되어 말씀드립니다. 있다. 예. 예. 그리고 법관회의가 내란 일어났을 때 뭘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판사들이 내란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해 줘야 되는 곳이 그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뒤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무작위 배당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법사위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무작위 배당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관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래도 지금 하는 재판부는 더 믿을 수 없고 향후에 더 믿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우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추진하는 것에 함께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돌다리 두들겨야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들은 물어 나가야 합니다. 네. 그럼 의총장에서 일단은 지금 뭐 이 법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은 건데요. 일단 반대하는 쪽에서는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 예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그와 네. 상관없이 대법원 예규와는 별건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하고 이 여기에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한다. 대법원이 만든 예규는요. 네. 1심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없었던 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없었던 오늘 거죠. 58분이어가지고 내란 전담부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대법원이 나온 예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 정해요. 그럼 다른 똑같이 또 관련 사건으로 갖다 꽂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일교 특검 계속 얘기하고 네.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 지금 종합특검 그렇습니다. 민주당 추진 중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종합특검 크게 넓게 하면서 통일교에 관한 것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280억이나 돈. 그렇습니다. 예. 280억만 있겠습니까? 지금 나온 게 280억 얘기이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캄보디아의 메콩강 사업에 우리나라 ODA가 1,300억이 인도하고 함께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1,300억을 보낼 때 그러면 김건희하고 통일교는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등 다 더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교가 저들은 지금 있는 몇 가지를 얘기하지만 훨씬 더 크게 특검의 대상이 돼야 되고 2차 종합특검으로 다시 김건희의 저수지, 윤석열의 김건희하고 내란의 관계, 더 많은 내란 참여자들 지금 대통령실이 하나도 내란의 참여자로 제대로 기소된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실, 김태호 같은 사람 외환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틀어서 한 번 더 특검해야 되고 김건희 특검은 16개 중에 4개밖에 지금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예. 그렇다면 16개나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특검으로 전부 다 이런 김에 다
때려놓자라고 해서 종합특검으로 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28일 날 김건희 특검이 이제 수사가 끝납니다. 만료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논의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지금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예.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고요. 예. 예,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엔 제가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요. 예.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 후보 시절의 허위사실 유포. 그렇습니다.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푼 피해 준 적 없다. 우리 부인은 주가 조작을 하지 않고 예. 손해만 봤다. 완전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네. 이것을 기소하고 가야 합니다. 특검은 기소해야 되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나오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425억입니다. 보전받은 금액이 국민의힘은 425억 보전받은 금액 국민께 반납해야 되는 이 절차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쿠팡 네, 의원님께서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을 때가 그렇습니다. 언제였냐면 예. 그 대한변협 회장단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이 쿠팡 직원 과거 직원이었다. 한 달 근무한 직원이었다. 한 달 예. 근무. 근데 그분이 이제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이었다가 그러게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네, 네. 이번에 보니까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그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여의도의 5성급 호텔에서 70만 원짜리 오찬을 함께 했는데 본인은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만 먹었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 또 CBS 노컷뉴스 기자들이 가서 했어요. 한 사람은 2시간 동안 정식 코스를 먹고 또 한 사람은 파스타만 먹은 양이 너무 적어서 네. 그걸로 2시간은 너무 힘들더라. 이제 이런 네, 보도가 네,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그 당시에 너무 놀랬죠. 만약에 김병기 의원실 쪽에서 쿠팡 상무랑 만나는 걸 알았다면 저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또 그 손에 의해서 노출이 되었고 저에게 100명이 사진을 찍으러 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뭐 당연히 대한변협과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만난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근데 그날 김병기 의원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나왔다는 쿠팡 상무란 사람이 자기의 보좌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다 알고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했어야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쿠팡 상무란 사람은 10월에 들어갔다 11월에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런데 이번에 뭐 그 대화한 내용을 보니 그것도 또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내에서는 제가 요구했던 건 겁니다. 원내 지도 보면 국회의원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감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 의해서 노출되었다면 더 이것을 해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해명해 줘라 언론을 향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 쿠팡이 정말 대단한 곳이다. 국민 3,400만 명의 그 개인 정보를 노출시켜서 국민을 그렇게 범죄의 그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런 것 속에서 대관 업무에 너무 많이 치우치면서 그런 보호 장치가 국회만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요. 쿠팡에 대한 제보가 엄청 들어옵니다. 뭐 퇴직금 관련한 것도 있지만요. 그 사람을 쓰는데 네. 외국인과 범죄자에게 주민증을 빌려주고 쓰는 뭐 이런 얘기까지 외국인과 범죄자요?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 예. 위에서는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야 이거는 쿠팡이 100배 사죄하고 100배 예. 징벌적 배상하고 예. 이래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쿠팡이 저렇게 그대로 있지?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때 당한 공작 KBS가 답변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찍더라고요. 그다음 누구에게 제보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KBS에도 전화해봤는데 네. 그다음에 안 받더라고요. 떳떳하면 받아야죠. 네. 제가 법적 조치 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 정보 뭐 하나 제보가 온 게 있는데 대한변협 수뇌부에 쿠팡 연루자가 모두 5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대한변협도 쿠팡 관련자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임원들이. 예. 뭐 하여튼 제가 뭐 그래서 일일이 내부에 얘기하면
뭐 일일이 그 말씀드리면 대한변협 회장을 또 흔들려고 그렇게 또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러- 얘기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쿠팡과 관련해서는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 취재 편의점과 협업해서 같이 네. 취재해서 보도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네. 국민들에게 직접 만나는 그 배달원이 예. 성범죄자거나 위험한 사람이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 얘기에서 깜짝 성범죄자도 놀랐으니까.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어떤 현장에 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 주민등록증을 예. 바꿔서 자격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그러니까 이 신분 사람에게 그 확인이 안 자격이 되는데. 없는 거죠. 예. 그러니 다른 신분증을 빌려서 등록해 준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이거는 듣고 너무 심각합니다. 예. 너무 심각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해야 확인해서 되네요. 따로 또 네.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는 고소 고발이 많아가지고요. 예, 반론하실 거 있으면 꼭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니까요. 제가 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라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